시작해봅시다. 오늘 독해 부분을 봐야 되는데 OT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인데 Leading towards is key player 독해 전략이라고 되는데 그쵸? 한번 독해가 어떻게 보면 영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죠. 저 실제로 기출에서도 비중이 가장 커요. 근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목. 이쪽을 한번 보시죠. 리딩 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떠한 언어요. 어떤 언어에 대한 그렇죠, 학습을 하죠. 이 언어는 뭐 한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 수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언어의 기본 목적은 뭘까요? 언어의 기본 목적은 뭐예요? 언어를 학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뭐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 그렇죠? 어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학습한다는 건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기능은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소통에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을까? 소통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었죠. 주고받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expression. 이게 표현이죠. 내 감정과 내 사고를 밖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있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했으면 그 표현한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프레스가 누르는 거잖아요. 밖으로 밀어내는 거,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 표현한 걸 내가 잡아야죠. 파악해야죠. 손을 붙잡아야죠. 그 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comprehension. 이 프리엔드가 잡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스피킹. 그렇죠? 어떤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말로 표현 안 되는 경우 조용히 쪽지에다가 써주면 되죠. 라이팅. 됐어요? 써줄 수 있겠죠. 그 말로 표현한 거나 써준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말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listening. 그쵸? 들으면 되겠죠. 듣고 이해하는 거죠. 또는요, 쓴 거는요. reading.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떤 언어를 학습한다는 거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예요.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이 네 가지의 능력이 되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보통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소민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해요? 언어가? 스피킹이요. 거의 대부분 얘가 1등이 나오고 얘가 2등이 나오고 얘가 3등이 나오고 얘가 4등이 나와요. 중요한 순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 2, 3, 4의 이 중요성의 순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게 중요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 뭘 택한 건지 아세요? 박탈감이에요. 자기의 상대적 박탈감. 내가 꽤 오랫동안 영어를 했는데 왜 말이 안 되지? 왜 나는 안 들리지? 그것 때문에 말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얘기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언어의 소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리딩이에요. 리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 언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언어의 그렇죠?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그렇죠? Foreign language. 두 번째는요, Mother tongue. 보세요. 이 부분도 아주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어로서 습득할 방법이 있고요. 모국어로서 습득할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 게 쉬워요? 영어 배우는 게 쉬워요? 평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는 게 쉽다고요? 영어 배우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습득한 과정을 학습과 공부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 꼬마애가요, 엄마란 단어를,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그렇죠, 이제 옹알이 끝나고 막 말을 시작할 때 엄마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을까? 엄마, 두세 번 할 때, 엄마, 잘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뭡니까?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야. 맘마,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 발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앞에 있는 여자가 엄마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 여자가 엄마구나 의미 파악하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초등학교 가서 기억, 니은, 디귿, 아야어여, 각야거기어 배우면서 드디어 이제 엄마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언어를 학습한 게 쉬운 학습법이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배운 거예요. 모국어로 습득한 거는. 지금 어렵게 배웠다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원리나 이론 없이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라고 안 느껴져서 힘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지금도 그렇게 이 마더라는 단어 하나 배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MOTHR 배우면서 마미 마더 수천 번 수만 번 해보고 MOTHR 이게 엄마 개념인데 개념 이해하고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언어적인 사춘기를 끝나고 나중에 인지 구조가 발달된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외국어가 훨씬 더 쉬운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렵다고 느끼죠? 그렇죠? 이건 학습이라고 느끼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삶의 일부라고 느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쉽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이 있냐면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멀전이라고 해서 몰입식 영어 교육, 몰입 교육이라고 해서 항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화두가 됐던 적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 같은 거 하지 말고 단어 떠가지고 외국인처럼 그냥 그 상황에 맡겨서 그냥 몰입해서 영어를 같이 생활 속에서 배웁시다. 그래서 꼬마애들 보면 어때요? 이 새끼 이거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게요, 아주 어렸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처럼 나이가 20살이 넘은 다음에 뭡니까? 다시 여러분 앞에 있는 여자 마미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그 상황을 외울까요? 불가능하다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왜 제가 이 두 가지 얘기했냐면, 그래서 실제로 외국 학습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다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지 구조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렉이 생기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습관은 어때요? 딜레이가 안 되죠.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건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는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리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왜 선생님 스피킹, 라이팅 이게 훨씬,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훨씬 중요하지 왜 리딩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어를 잘하는 애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야, 이 단어 발음해봐, 읽어봐. 그러니까 막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나는 선생님, 저는 그거를 말을 할 수 있는데 읽을 줄 몰라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읽어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못 읽겠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말을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이럴 수 있나? 들으니까 이해가 가나? 이럴 수 있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자기가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말하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말하거나 들을 수 없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익숙하게 해서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죠.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읽고 이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느끼거나 이 포션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듣지를 못하지? 왜 말하지 못하지? 이건 연습하면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 능력을 표현할 때 보통 그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죠. 읽고 이해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RC라고 얘기하죠. RC. 듣고 이해하는 것. AC라고 얘기하죠. 그 RC하고 AC가 원래 RC하고 AC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어떤 텍스트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애가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되니까는 뭡니까? 여기까지도 테스트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토플에서는 처음에는 얘만 시험 보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것만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고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애는 미국 와서 리포트도 잘 쓰고 발표도 잘하겠지 하고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어때요? 비영어권 애들이 이 두 개는 잘하는데 얘는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라이팅하고 죄송합니다. 토플에서 스피킹도 테스트의 영역으로 집어넣은 거죠. 4가지 영역을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편입은 대학에 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아카데믹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주로 이 4개 중에서 어디만 봐요? 얘만 보는 겁니다. 리딩 컴프레hension만. 됐죠? 그래서 오늘 보여야 될 게 리딩 컴프레hension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리딩 컴프레hension. 그러면 한번 이 리딩 토닉은 thinking about 원래 이게 토닉이라는 뜻이 이것 말로도 강장제, 보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토닉, 전면으로 붙이면은 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딩 토닉에서 한번 봐봅시다. 리딩 토닉 시리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리딩 토닉 0,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러면 리딩 컴프레hension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엄밀하게 리딩 컴프레hension이 리딩 컴프레hension 테스트예요. 테스트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독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주목. 우리가 어떤 언어에서 특히 영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단위를 letter. 편지가 아니고 글자라고 얘기해요. 글자나 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철자를 가지고 영어가 구성되죠. 맞습니까? 글자를 가지고 철자가 구성되는데 재밌는 거는 얘는 의미가 없지만 이 글자들이 만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나 감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단위가 있어요. 글자가 모여서 그거의 개념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글자들이 모여서 그것의 의미가 존재하는 첫 번째 개념을 뭐라고 하죠? A 가지고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애플 그러면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구조가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vocab이죠. vocab. 그렇죠? 이걸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단어를 만들므로써 어휘를 만들므로써 그게 의미가 생기죠. 그 단어에 의미가 있죠. 단어 뜻 외우잖아요. 뜻이 생겨요. 근데 이 어휘들이 결합되어져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첫 번째 종합적인 의미 구조를 이루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어휘가 모여서 좀 더 큰 의미를 구성하는 게 센텐스 뭐예요? 문장이겠죠. 그렇죠. 아까 애플 그럼 사가지만은
I lov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좀 더 의미가 구체화되죠. 이해하죠? 상황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의미 구조를 가져요.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구조를 갖는 걸 뭐라고 그럴까?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구조를 갖는 거. 우리 워드 쳐본 적 있죠? 한 문장 끝나면 맨 마지막에 못 쳐요. 못 치니까 마침표 찍죠. 한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 찍죠. 마침표 찍고 다음 문장 쓸 때, 마침표 쓰고 다음 문장 쓸 때, 그렇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써요? 아니면 엔터 치고 탭 치고 써요? 어떻게 써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음 문장 써요? 아니면 엔터 치고 엔터 치고 탭 친 다음에 그 다음 써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 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지 아니면 엔터를 치고 탭을 치는지 어떨 것 같아요? 스페이스 계속 스페이스만 누르나요? 계속 스페이스만 누르면서 문장을 연결해 나갈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은 한번 바꿔주고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잘라주고 그렇죠? 길어지면 눈 아프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어지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면은 스페이스를 쓰는 경우하고 엔터를 쓰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체 아이디어가 동일한 아이디어 상에서 지금